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요, 몇 회요? 95회 전산회계 1급을 풀 건데, 그냥 95회 아니에요. 95회 특별회차에 해당하는 전산회계 1급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A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론입니다. 1번 문제 볼게요. 자, 1. 다음 가로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맞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발생과 이연에 대한 거 요거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할 건데,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 수익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비용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수익은 수익인데, 자, 단기에 내가 받아야 되는 수익인데 이 수익을 아직 안 받았어. 그러면 수익을 기록하되 아직 안 받은 수익으로 기록하죠. 그게 뭐가 돼요? 미수 수익이 되는 거고요. 요 미수 수익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 자산에 해당하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수익에 해당하는 거 맞는데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걸 미리 받았다 라고 하면 다음 연도까지 의무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리 받은 선수 수익을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부채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부채로 봅니다. 그래서 미수 수익은 받았는데 발생은 했는데 아직 기록하지 않은 거, 선수 수익은 받았는데 다음 연도로 이어내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에 발생한 비용인데, 정정, 단기에 비용을 지불했는데 이게 차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비용을 미리 납부했다면 그건 뭐가 되고요? 성급 비용으로 보면 되고요. 자, 단기에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아직 지불 안 했어. 다음 연도에 지불할 거예요. 그래도 단기에 발생한 걸 기록하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미수 수익과 성급 비용은 자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선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 부채에 포함되는 거. 자, 그 다음 미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단기에 발생했는데 기록을 안 했다. 그래, 이건 뭐가 된다? 단기 발생한 거 이렇게 보면 되고요. 성급 비용과 선수 수익은 단기에 기록을 하긴 했는데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다음 연도 넘어가 2연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그 다음에 비용의 이연, 수익의 이연 이런 개념들은 미수수익, 선수수익, 성급비용, 미지급비용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래에 수취할 금액에 대한 자산을 관련된 부채나 수익과 함께 인식하거나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럼 여기서 발생이라는 거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단기 건데 단기에 발생을 했는데 그거를 뭘요? 수취할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 수취를 했다 안 했다? 수취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기 건데 아직 안 받은 거 뭐가 되겠어요? 미수 수익이 되겠죠. 이 말했죠. 그 다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요. B와 같이 미래에 지급할 금액에 대한 부채를 관련된 자산이나 비용과 함께 인식하는 회계 과정을 의미한다 해가지고 여기서는 미래에 지급할 거니까 아직 줬다 안 줬다? 아직 안 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준 거 뭐가 돼요? 미지급 비용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요거는 둘 다 뭐에 대한 거? 발생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발생을 했는데 미래에 받을 거, 그 다음에 미래 지급할 거. 그래서 그거는 뭐가 된다? 미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 해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결산에서 개념을 명확하게 잡지 못했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정답 몇 번 된다?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몇 번? 2번. 다음 중 사채의 평가 계정으로 사채에서 차감하여 표시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사채는 무조건 누구 따라가라? 액면가를 기준으로 작성하고요. 자, 사채의 액면가하고요. 액면가하고 누구? 발행가액이 있는데 사채의 액면가가 더 크고 발행가액이 작다면 그 차이 나는 금액 있죠? 차이 나는 금액을 뭘로 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사채의 뭐랑 액면가하고요. 뭐가 발행가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뭐다? 발행가액이 더 크다고 하면 사채를 좀 더 비싸게 발행한 거,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받고 발행한 거, 그럼 이 차이를 우리 뭐라고 한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채를 뭡니까?
액면가가 더 크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내 사채를 안 살려고 해가지고 사채 가격을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행가액하고 차이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채의 차감적 항목이 되는 거고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부가적 항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 중에 사채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내용을 한 번 더 떠올리셔가지고요. 아, 사채라는 게 어떻게 된다라는 걸 조금 더 명확하게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평가 계정인데 차감하는 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평가 계정인데 부가 합쳐준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정답 몇 번? 2번이 됩니다. 무슨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몇 번?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은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보유, 처분에 대한 형량이다. 1년의 회계 처리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 첫 번째 거. 제1기 기준 단기 매매 증권 100주를 주당 얼마에 1000원에 현금으로 취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차변하고 대변 중에서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으니까 차변에 뭐가 되고요? 단기 매매 증권이 되고요. 주당 1000원이고 몇 주입니까? 100주죠. 자, 그러면 100주인데 한 주당 얼마? 1000원이니까 100주에다 1000원을 곱하게 되면 10만원.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금액 얼마? 10만원이시고요. 이 금액을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자산의 감소, 현금으로 얼마? 1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이게 뭐가 돼요? 취득 시에 회계 처리가 되고 단기 매매 증권 10만원, 현금 10만원. 요건 뭐가 돼요? 옳게 회계 처리한 거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거요. 제1기 결산 현재 단기 매매 증권 한 주당 시가가 얼마예요? 1,200원이죠. 자, 그러면 나는 한 주당 장부에 기록할 때 1,000원에 취득했으니까 10만원 기록해놨는데 이게 1,200원이 됐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은 한 주당 얼마씩 1,200원씩 해가지고 총 100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12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갖고 있었던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가 2만원이 증가했고 이거를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하고 대변 중에서 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단기 매매 증권이 증가했으니까 자산이 증가,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금액 얼마? 2만원 해주시고요. 대변에는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금액 얼마? 2만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중에 단기 매매 취득했을 때 10만원 기록했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의 가치가 오른 거 있죠? 얼마를? 2만원을 반영해 줬으니까 전체 금액은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 되는 거? 12만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말이겠죠? 그래서 기말에는 오르고 내린 것만 회계 처리해줘라 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죠. 다음 문제 그 다음 세 번째 거. 자, 2기 기준, 단기 매매지권 50주를 주당 1,500원에 현금으로 받고 처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차변하고 대변 중에서 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단기 매매 증권이 감소했으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차변은요.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50주를 주당 1,500원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50주 곱하기 얼마를 하게 되면 1,500원을 하게 되면 현금으로는 금액이 얼마가 되고요? 7만 5천이 되고요.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말에 전년도 기말에 단기 매매 증권을 한 주당 얼마씩 해서요? 1,200원씩 평가해서 다 반영을 해놨죠. 그럼 내가 처분할 때는 내가 갖고 있었던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짜리? 1,200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을 갖고 있었고 이거는 몇 주? 50주를 처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50주 곱하기 1,200원 한 거. 자, 50주 곱하기 1,200원 하게 되면 6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단기 매매 증권은 증권 중에서 50주 6만원치를 처분한 게 되고 그렇다면 15,000원의 차익이 생겼죠. 그럼 나는 뭘로?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해서 이익이 얼마 났다? 15,000원이 났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결산이 정정. 자, 1번은 다 맞는 거고요. 1기 결산일 때는 이렇게 평가 이익을 인식해 주면 되는 거죠. 이것도 맞는 거고요. 2기 처분 시에 가지고요. 현금 75,000원 요건 맞죠?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 얼마로 기록해 놨어요? 5만원 기록해 놨죠? 이건 틀린 거.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도 얼마로? 그렇죠? 15,000원을 인식해야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은 6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회계처를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세요. 자, 그럼 마지막 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이기 결산이 현재 단기 매매증권 한 주당 시가는 1,100원이다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 어떻게 보냐면 주당 1,000원에 취득했고 전년도 일기 결산일 때 얼마가 1,200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이 단기 결산할 때 1,100원이 됐죠. 그러면 자, 단기 매매증권은 마지막 것 두 개만 가지고 평가하시면 되거든요. 얼마만? 100원만큼이 떨어졌죠. 그럼 내가 갖고 있었던 단기 매매 증권이 지금 50주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50주 곱하기 얼마? 100원 하면 50주 곱하기 100원을 하게 되면 5,000원이 되고요.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가? 5,000원의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00원. 차변에는요.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로 5,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니까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5,000원, 대변은 단기 매매증권 5,000원.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몇 번? 4번 볼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산 중 유형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 되어 있죠. 자, 우리 유형 자산이라는 것 자체는 어디? 판매가 목적이 아니죠. 회사에서 업무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눈에 보이는 거, 현물을 볼 수 있는 거, 파악할 수 있는 게 뭐가 돼요? 유형 자산이죠. 자, 1번 볼게요.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는 거 무슨 자산? 재고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맞다 틀렸다. 이거는 유형 자산이 아니니까 틀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2번. 서비스 회사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한 아파트. 자,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했대요. 이것도 판매를 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판매를 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주된 사업이 아닌 거잖아. 맞죠? 주된 업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서비스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을 보면 그건 뭐가 돼요? 서비스 자체가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물론 재고자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용역 매출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건 뭐가 되고요? 투자 자산이 되고 얘네들은 유형 자산에 해당하지는 않겠죠. 다음 3번. 제조회사가 생산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기계장치가 되어 있죠. 자, 생산활동에서 사용한다. 업무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 기계장치는 당연히 뭐가 되고요? 유형 자산이 되는 거고요. 자, 1번, 2번 다 틀렸죠? 몇 번? 3번이 유형 자산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다음 4번. 서비스 회사가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일단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거니까 유형 자산도 되고요. 무형 자산도 다 뭡니까? 영업활동 사용하는 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뒤에 보유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돼 있죠. 이건 뭐가 돼요? 무형 자산이죠. 유형 자산은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데 형체가 있는 거고요. 무형 자산은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데 형체가 없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몇 번? 5번 넘어가 볼게요. 5번. 자, 1기 회계연도의 기계장치의 구입 관련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당사의 2기 회계연도에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일단 문제에서 2기 회계연도라고 물어봤어요. 이 말이겠죠. 자, 그런데 장치는 언제 구입한 게 돼요? 1기 회계연도에 기계장치를, 그러니까 1기에 기계장치를 구입했고, 우리는 2기에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정액법일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정률법일 때는 반드시 앞에 있었던 회계기간에 어떻게 감가상각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넘어오셔야 돼요.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2기 회계연도 걸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일단 1기 거 있죠. 1기 회계연도 거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얘가 언제 취득했냐면요. 취득이 2020년 1월 3일이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월할 상각할 거니까 그냥 1월 달에 취득했으니까 1월부터 상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1기 회계연도의 매달 며칠 12월 31일부로 상각을 한다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정률법 밑에 보시면 정률법으로 상각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정률법일 때는 뭐예요? 미상각 잔액.
미삼각잔액의 다른 말이 뭐가 돼요? 장부가액. 장부가액의 다른 말은 취득공가에다가 마이너스 뭘로? 예, 감가상각 누계액 한 거 있죠?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미삼각잔액이랑 장부가액이랑 말이랑 그 다음에 취득공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상각률을 하겠죠. 상각률을 할 건데 자 지금 얘는 언제? 일단 1기에 취득했다 그러면 1기 12월 31일에 우리가 상각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2월 31일 상각할 때는 한 번도 감가상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빵원이 되는 거고요. 그럼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12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에서 바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돼요? 장부가액이 되고 아직 상각 안 된 미상각 잔액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상각률 지금 얼마입니까? 0.45죠. 0.45를 곱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12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얼마? 0.45를 하시게 되면 금액은 얼마가 돼요? 이게 54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년도에 우리 기계장치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차변에 뭐가 되고요? 감가상각비가 되고 금액은 얼마? 54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뭘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금액이 얼마? 540만원. 이렇게 처리가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디에는요? 재무상태표에는 기계장치가 얼마고요? 1200만원이고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로? 540만원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기계장치에 대한 순수한 뭐는요? 장부가액은 얼마에서? 1200만원에서 뭘 뺀 거? 감가상각 누계액 540만원 뺀 거. 그 장부가액은 얼마가 된다? 660만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이게 이제 다음 연도로 그대로 넘어가는 게 되죠. 그래서 2기 있죠. 2기 회계연도 말, 즉 12월 31일에 다시 또 상각을 한다 그러면 미상각 잔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한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 장부가액 660만원에다가 상각률을 곱한다. 혹은요, 뭐 장부가액, 이게 장부가액이잖아요. 그죠? 곱한다. 그 다음 기계장치에서 감가상각 누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미상각 잔액인 얼마에다가 660만원에다가 뭐를 곱해요? 상각률인 얼마를? 예, 0.45를 곱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0.45를 하시게 되면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660만원에다가 곱하기 0.45를 하시게 되면 297만원 나오네요. 그래서 297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2차년도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으니까 2차년도의 감가상각 그래서 1차년도 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만약에 1기의 1차년도 말에 한다 그러면 540만원이 정답인데요. 2기 2차년도에 한다 그러면 얼마가? 297만원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몇 번? 6번 넘어가 볼게요. 자 주식 배당을 실시한 경우 배당 후 재무상태표 및 발행 주식수 등의 상태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죠. 자 우리가 주식 배당을 한다고 하게 되면 차변에 뭐가 됩니까? 이익잉여금. 근데 정확하게는 전년도 걸 처분하게 되면 2월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단기 거면 그냥 이익잉여금이 되겠죠.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 해주시고 대변에는요. 자 미지급 배당금 종정력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되는 게 뭐에서? 주주총회 결의에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뭘로 하게 되면 실제로 배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자 차변에는 뭐가 돼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사라지고 그렇게 하면 대변에는 주식을 발행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자본 있죠. 자본에서 첫 번째 가장 큰 틀은 누구라고요? 자본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주주와의 거래에서 자본의 거래에서 이익이 나는 거 자본잉여금이라고 하고 자본잉여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 감자 차익
자, 그 다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자본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본 조정이라고 하게 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고요. 그 다음 감자 차손이 되고, 그 다음 자기 주식,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고, 우리가 주로 수업할 땐 얘기를 안 하는데 요거는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있죠. 요것도 뭐가 된다? 자본 조정이 돼요. 왜요? 나중에는 자본에서 차감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4번. 자, 그 다음 뭐 있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게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하고 평가손실을 합쳐서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평가 손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이 가장 대표적인 거.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그 다음 이익잉여금이 있었죠. 자, 이익잉여금이라는 건 회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익들이 모여있는 게 이익잉여금.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이나 아니면 단기의 잉여금이 순이익인데 뭐한 거 아직 처분되지 않은 게 어디에요? 이익잉여금에 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부터 보자 그러면 더 자세한 얘기는 자본 가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실 때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보신다 그러면 여기 뭡니까?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자본금은 증가한다. 총자본은 증가한다. 발행주식수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뭘 주제하느냐면 주식 배당을 실시한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 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했냐, 아니면 실제 배당을 했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 말이 있죠?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2월 이익잉여금 있죠?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건데, 이익이 난 걸 처분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 미교부 주식배당금 자체 있죠. 정정. 다시 2번 볼게요. 자본금은 증가한다 돼 있죠. 자, 우리 주식을 발행해서 지급해야 되니까 자본금 자체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게 되겠죠. 그 자본금 올라가요. 그 다음 4번부터 볼게요. 발행 주식수는 증가한다. 당연히 주식으로 교부해서 지급하려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주식을 발행해서 지급해야 되니까 발행 주식 수는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지금 1번, 2번, 4번이 맞거든요. 자, 3번 있죠. 총 자본은 증가한다 되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선생님, 총 자본은 왜 증가한다가 아닌가요? 이거는 총 자본은 그대로 유지거든요. 자,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본 있죠. 자본에 포함되는 항목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있죠. 이게 전부 다 자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배당을 한다면 이익잉여금이 줄고 뭐 자본금이 증가하고 발행 주식수가 막 증가하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디 안에서만 자본 안에서만 노는 거라. 그래서 자본 안에서 누군가가 오르고 내린 거지 총 자본 자체에서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변화를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명사 알겠죠? 요렇게 봐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몇 번? 이제 7번 넘어가 볼게요. 7번. 자, 7번. 다음은 진성상사의 일기 재고자산 내역이다. 이동평균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의 단가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이동 그 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고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1월 23일 날 있죠? 1월 23일 날 매입이 있어요. 매입이 있으면 이거는 따로 정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몇 개? 2,000개에 한 개당 단가가 얼마? 25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5월 15일 있죠? 5월 15일 날 매출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죠? 매입은 창고에 집어넣은 거고 매출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회사가 창고에 있는 걸 꺼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로 1000개를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곱하기 지금 단가가 얼마? 500원이거든요. 그럼 매출로 한 거 이거 1000개 곱하기 500원 한 건 이건 뭐가 되고요? 매출액이 되고요. 자, 1000개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500원을 하게 되면 50만원 이렇게 돼요.
되겠죠. 자, 그러면 매출 원가 있죠. 매출 원가는 팔려 나간 거 말하자니, 그죠? 그러면 여기 우리 매입한 거 2,000개가 있는데 이게 매입할 때 단가가 250원. 요게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몇 개가 아웃된다? 1,000개가 뭐 한다? 자, 이 중에서 몇 개가 1,000개가 뭐 되고요? 판매되고요. 그러면 1,000개가 뭐가 된다? 남아있는 거 재고가 된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1,000개는 재고, 그 다음에 1,000개는 판매됐으니까 판매된 건 원가가 돼요. 자, 그래서 어디 1,000개다가 곱하기 얼마? 250원 한 거 있죠? 25만원. 그래서 매출 원가는 얼마 된다? 25만원. 이거는 몇 개? 1,000개에다가 곱하기 얼마 한 거? 250원 한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재고 있죠? 재고는 몇 개? 1,000개에다가 곱하기 얼마 한 거? 250원 한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12월 며칠 날? 24일 날 이제 또 뭐가 발생합니까? 매입이 발생하죠. 1,000개고요. 개별 단가 400원이죠. 그래서 12월 24일 날 몇 개? 1,000개에다가 곱하기 얼마 한 거? 400원 한 개 내가 이제 매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동평균법은 매입과 매출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매입이잖아요. 그죠? 매입을 또 하게 되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의 평균을 하시면 되는데 뭐는요? 전체 평균을 내시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매출 원가, 즉 팔려난 거 빼고요. 남아있는 재고랑 얘를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개 곱하기 얼마 한 거, 250원 한 거, 플러스 1,000개 곱하기 얼마 한 거, 400원 한 거. 그러면 총 몇 개요? 650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 금액이 얼마 돼요? 25만 원이 되고요. 요거 금액 얼마? 40만 원. 합치면 얼마? 65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5만 원에 40만 원. 맞죠? 자, 그러면 얼마에다가 65만 원에다가 나누기 몇 개요? 1000개가 650개가 아니라 2000개네요. 2000개. 자, 그러면 여기다 나누기 몇 개를 2000개 할게요. 자, 2000개를 하게 되면 몇 개 얼마 됩니까? 325원이 되죠. 그래서 한 개당 가격 얼마? 350원. 아까 제가 이거 650개라고 했는데 아니죠. 2000개입니다. 요거 수량이 1000개 매입했고 1000개 남아 있었죠. 그래서 얼마로 보면 된다? 예, 몇 개로? 2000개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325. 그래서 기말 재고는 몇 개? 얼마가? 한 개당 가격 325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몇 번? 8번 볼게요. 자, 기업의 영업활동 외의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이거 어려운 거 없으시죠? 우리 뭐에 대한 거? 자, 매출액에서 뭘 빼면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이게 뭐가 되고요? 매출 총이익이 되고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예, 영업이익이 되고요. 자, 영업이익에서 뭐는 더하고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차감하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그렇죠. 법인 기업은 법인세 차감 전 이익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된다? 순이익이 된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요. 요거 이제 조금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놓고요. 자, 영업활동 외의 활동에서 자, 영업활동 외의 활동이라는 건 영업활동이면 어디로? 요 위쪽이 돼요. 그래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영업활동 외거든요. 외의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이 아닌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행에서 받은 예금이자 있죠? 이건 뭐가 되고요? 우리 이자 수익으로 기록하잖아요. 그죠? 이자 수익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기매매증권을 기말 결산 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때 기말 현재 공정가액이 평가전 장부가액보다 작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가전 장부가액보다 기말 공정가액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다시요. 기말 현재 공정가액이 평가전 장부가액보다 작다. 그러니까 장부가액보다 평가 금액이 작네요. 그럼 이건 뭐가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을 뭐하고 평가하고 이득이다 손해다? 손해죠. 그래서 손실로 보니까 이거는 영업의 비용이 되고요. 외화 자산의 회수 시 환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죠. 이건 뭐가 돼요? 외환 차손이 되죠. 이런 건 전부 다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포함되니까 1번, 2번, 3번은 아니고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 이게 뭐가 됩니까? 접대비가 되죠.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거. 그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나머지 9번부터는 다음 거 보시면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